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보자. 영상 하나 날려가지고 두 개 인코딩 해야 되네. 아유, 정말. 자, 어쨌든 수렴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제는 좀 많으니까, 리미트 이번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한없이 커질 때, 뭐, n 플러스 1분의 n, 요렇게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일까? 대수적으로 바라보자. 얼마야? 1 넣으면 1이냐? 2분의 1이지. 그 다음, 2 넣으면. 와, 3분의 2 새끼야. 그 다음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 5분의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잘 보시면, 봐봐. 지금 얘가 0.5잖아요? 얘는 보면 0.6666이야. 그 다음 얘는 0.75잖아. 얘는 0.8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모랑 분자가 하나씩 커지니까 점점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런 거야. 1000분의 999죠. 그럼 진짜 완전 둘이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결국 어디로? 1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대수적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기하적으로 봅시다. 기하적.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n 플러스 1분의 n 어떻게 그렸어? n축, an축. 그지? 얘 마치 x 플러스 1분의 x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뭐라 했어? 앞에 개수가 y축 그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 뭐야. 아니, 이건 진짜 돼. 잘 봐. 일단 x축 점근선부터 먼저 끄어야 되겠지. x축 점근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수학 뭐 어디였지? 수학하에 유리함수 또 그래프 못 그리면 또 못 푸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일단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왜? 빵댕이 뭐.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또? y 그건 어떻게 돼요? 1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0, 얼마를 지나? 0을 지나잖아.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0,0이 얘를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n이 0보다 큰 거, 자연수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극한값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지 않잖아. 그지? 왜냐하면 자연수가, 정의역이 자연수잖아요.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야. 정의역이 자연수. 정의역이 우리가 자연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점이 되는 거야. 그죠?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좀 웃겼네. 자, 그래서 이 점들은 결국 어디 수렴할 것이다? 1이라는 값에 수렴할 것이다. 이게 대수적, 이게 기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는 an의 값이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얼마로 수렴할까요? 이런 녀석 같은 거 대수적이니까 당연히 얘는 첫 번째 항도 3,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네 번째 항도 3 계속 3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도 3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뭐 기하적으로 바라본다면요. 기하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겼겠어? y는 3을 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모든 점들은 어차피 얼마다? 3이야. 발산해도 어차피 3일 거다라는 게 일단은 얘기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수렴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발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발산으로 지우고 대입과 추측 하고 대수적 그 다음에 기하적 이렇게 적어놓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발산으로 넘어갑시다. 발산. 수열의 발산을 할 건데 우리가 이 발산 단계에서는 총 3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 때만 해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랑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사실 함수에서는 좀 종종 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나다가 수열이라는 녀석 자체는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이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진동이야, 진동. 그러니까 진동은 쉽게 설명해서 이거라고 얘기하면 돼. 양무도 아니고 음무도 아니야. 발산이긴 한데 양무도 아니고 음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게 진동이에요.
근데 이거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내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 양무부터 봅시다.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이렇게 발산이 되게.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러면 이제 an의 값이 발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떤 애들이겠어? 쉽게 설명해서 예제 같은 거 본다면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양무예요. 양무 첫 번째. 뭐 예제를 한번 여기다 들어볼까? 여기.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발산할 때 2n 플러스 뭐 이런 애들. 혹은 뭐 2n 이런 애들. 그지? 그럼 이게 뭐 대수적으로 바라본다 한들 2, 4, 6, 8 점점 커지니까 커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도 바라본다면 2n의 그래프는 2x 그래프랑 동일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거기 위에 있는 거기 상에 있는 모든 점들 찍어주시면 결국에 얘가 계속 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추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미트 2n은 값은 얼마다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음무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릴 때 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얼마? n제곱 이런 애들이죠.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축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n의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을 찍어주면 이거 결국 내려갈 거잖아.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 진동을 소개하고 싶어. 진동은 뭘까? 그러니까 진동은 값 자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진동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승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시면 n이 1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n이 3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거나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양무도 아니고 음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은 하긴 할 건데 마이너스 1로 수렴한지 1로 수렴한지 모르잖아요. 마이너스 1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진동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요 녀석을 한다면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이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n이 2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n이 3일 때 여기. 4일 때 여기. 5일 때 6일 때. 그래서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을 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 이것도 뭐야? 진동하는 거죠. 이해됐어? 왜냐하면 사인 값은 어때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산하는, 계속 진동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게. 이번 예를 한번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시작. 한번 해봐. 얘는 발산할까 수렴할까? 얘는 발산할까 수렴할까? 시작. 0.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기하적으로 바라보든 대수적으로 바라보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도 뭐 예를 들어서 대수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야. n축. 그다음에 an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여기쯤 있을 거고 근데 n에다가 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n이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더 x축에 n축에 가까워지고 8분의 1은 더 근데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16분의 1은 더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죠? 점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점들이 어때요?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그치?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했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진동이 아니라 0으로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죠. 페이크.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그러면 얘는 얘 같은 놈 마이너스 2n승은 발산할까? 아니면 진동할까? 수렴할까? 진동하면 발산? 그냥 뭐야? 진동하는 거야 얘도. 왜? 음의 무한대로 갈지 양의 무한대로 갈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다? 진동할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야. 어렵지 않지? 어렵진 않잖아.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이었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자, 한번 필수 유형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유형 페이지 12페이지 필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n분의 1은 어디 수렴할 것인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코사인 n파이는 또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면 1,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 뭐 4분의 1. 아까 했던 거죠. 그죠? 점점 가게 되면 정말 무한대,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는 거의 그냥 엄청나게 무진장하게 큰 수분의 1이니까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n 플러스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 2, 3, 4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죠.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 그 다음 3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자, 얘가 문제죠. 코사인 n파이 계산 기억나나? 자, 코사인 파이 얼마였어요? 코사인 파이. 그렇지,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얼마니? 코사인 3파이 얼마니? 코사인 4파이 얼마니?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뭐 하고 있다? 자, 진동하고 있으니까 얘도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0으로 수렴, 발산, 마이너스 음의 양의 무한대, 양무로 발산, 음무로 발산, 진동으로 발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끝낼 수 있고. 다음 마지막. 제가 이거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있죠? 요거 앞부분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까지만 하고 그리고 부정형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습 포인트가 두 개죠. 학습 포인트. 적어놔, 학습 포인트. 학습 포인트는 진짜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배우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 계산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 계산에 도움을 줌.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극한값 계산에 도움을 줌. 뭐에 대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5개념. 5개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제가 이 단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말씀드릴 건데 5개념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쉽게 풀려고 별 짓거리를 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5개념이 발생되는데 그 짓거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조심하시면서 계산하는 건 뭐 쉬우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나옵니다. 수열의 극한. 우리 옛날에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랑 비슷하거든요, 결국. 그죠? 어떤 수열의 값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어떤 성질들은 마치 우리가 저번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랑 비슷한데 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해.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해. 전제 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떤 거야? 그치, 뭐야? 리미트 n이 발산을 하실 때 an의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 그러니까 즉 수열의 뭐야? 수렴성이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수렴성을 반드시 파악을 한 다음에 얘가 수렴한다는 단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얻어낸 다음에
이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의 모든 공식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급급해하지 말고 개념을 뭐라고? 전제 조건이 수열의 수렴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어요? 적어놨어? 수열의 수렴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아유, 힘들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의 값은 베타로 이제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하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보시면 상수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can이 C배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 그럼 얼마야? C 알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라고? an이 수렴할 때만 왜 그렇게 될까?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좀 이따 가자, 이거는. 그래. 좀 이따 가자. 조금 이따. 그래, 좀 이따 가자. 좀 이따 해도 되잖아. 그지? 예. 2번. 리미트. 2번과 3번 그냥 섞을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을 더하시든 빼시든 간에 얘가 그냥 an과 bn이 수렴한 것만 안다면 리미트 n이 발산할 때 an과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bn 값이 이렇게 빼도 된다는 거야.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에 대한 문제로 나올 것 같아? 기억나니 이거? 함수의 극한의 성질할 때, 뭐 부정형했을 때인데 이거 기억나나?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 an이 수렴한다. 막 그런 거 했잖아, 그지? 기억나는 이거 문제 기억나나? 뭐지? 그게 무조건 여기서 하나가 출제될 것이라는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명제들을 쫙 다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3번. 리미트 n이 발산해버릴 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bn.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발레를 좀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an과 bn이 각각 수렴해야만 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발레로 따지자면 이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얘도 발레 들 수 있어. 얘 발레 드는 거 쉬워요. 얘도 발레 드는 거 쉬워. an이 어떤 m인데 n이면 bn이 누구면 돼? n분의 1이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0으로 수렴하는데 얘는 어때? 발산하지.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데 얘는 수렴하잖아. 그러면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잖아. 그러면 an 곱하기 bn이 누구야? 1이잖아요. 수렴하잖아요. 그게 모른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an과 bn이 지금 뭐 하다라는 거야? an과 bn이 각각 수렴해야만 두 개를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로? 여기, 이거 안 적을 뻔했는데? 뭐, 이거 뭐, 알잖아, 이젠.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리미트 n이, 발산할 때, 그 다음에 뭐, bn분의 an. 요것도, 그죠? 얘를, 리미트를 각각 줘버리면 되겠죠? 그죠? 수렴할 때만이야. 그랬을 때 얼마다? 베타분의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언제일 때만, 전제 조건이 수렴성이 파악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n이라는 녀석을 이런 애라고 해봅시다. 거기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an이라는 녀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 뭐 2.11, 뭐 2.111, 뭐 2.1111, 뭐 이런 애라고 하고, 그다음 bn이라는 녀석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5, 5.1, 5.11, 뭐 5.111,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얼마로 수렴할까, 결국? 어디로 수렴할까? 2.01이다. 미안하다. 2.001이다. 미안하다.
2.00001이다. 미안하다. 아니 그래. 변형인가? 미안하다. 얼마나 수렴합니까? 결국 2로 수렴하게 되겠죠. 요 녀석도 얼마로 수렴해요? 5로 수렴하게 되나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수렴과 수렴이니까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7.1이고 얘는 7.0이고 그죠? 얘는 7.2인가? 얘는 7.00인가요? 그죠? 쭉쭉쭉 가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해 결국? 7로 수렴하겠죠. 점점 작아지니까 7에 가까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AN과 BN을 각각 수렴할 때만 이렇게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수렴도 안 하고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발산할 수도 있지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당연한 건데 AN이 발산하고 BN이 발산해. 그럼 AN과 BN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발산한지 수렴한지 진동한지 내가 지지적으로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신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BN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무한대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BN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두 개 더하면 뭘로 발산할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또. 그죠? 왜냐면 양의 값으로 정말 큰 값이랑 양의 값으로 정말 큰 값,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양의 값으로 정말 큰 값이겠지.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양의 값으로 졸라 큰데 음의 값으로 졸라 커. 그 두 개 더하면 상쇄되잖아. 근데 그게 어떤 값을 수렴할지 아니면 발산할지 진동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리미트나 이런 기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직관적.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쓰는 수학이 아니라 문자를 쓰는 수학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값 자체가 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5개념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게 일단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 할 거야. 어떤 거냐. 수열 AN 플러스 PN이 수렴할 때 수열 AN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거에 대한 뭐 명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명제들을 가져올 테니까 그 다시 유형은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요거 필수 유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다? 부정형 배울 거고 그 다음 부정형에 대한 극한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까지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